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열린 스토리 주경희입니다.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에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은 얼마나 열리셨나요? 오늘은 동대문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오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덧 민선 7기로 취임하신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업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또 한 3년 남았는데 우리 구민들이 잘 살기 좋도록 또 살고 싶은 그런 동대문구가 되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민선 2기와 5기 또 6기에 이어서 7기도 계속해서 좀 동대문구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동안 펼친 정책 중에 가장 큰 좀 성과가 나타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을 도와주는 그 보듬누리 사업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주로 이제 세금을 갖고 도와주는데 저희 동대문구의 보듬누리 사업은 세금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7천여 세대가 있는데 또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틈새 계층이 한 4,500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동안에 주민들의 그 자발적인 재능을 기부받아가지고 도와줬던 그런 사업이 보듬누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꾸준히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성과로 인해서 자살률도 한 1년에 한 10명 정도에서 64명으로 지난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살률도 많이 감소하는 그런 큰 성과가 있었더랬습니다. 네, 정말 이 복지와 건강 참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예. 동대문구를 또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 하고 계실 텐데요. 청량리 일대 개발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청량리가 동대문의 중심이기도 하고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의 중심지인 청량리가 요즘에 이제 개발을 위해서 한창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는 이제 경춘선 또 강릉선 또 분당선이 잘 지금 현재 개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GTX B노선, C노선이 그리 이제 통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마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588 일대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이제 오랜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후쯤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은 우리 동대문에 아마 스카이라인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65층짜리 주상복합이 4동, 또 42층짜리 호텔이 1동, 그 다음에 동부청과시장에 또 59층짜리 또 주상복합이 4동, 그 다음에 성바오로 병원, 그 다음에 또 수산시장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아마 우리 서울 동북부의 그러한 상업과 문화의 그런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거대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교통 여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 여건이 지금도 우리 청량리 일대가 그 동북부의 교통의 관문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도 개발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광역 철도망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내부 이 순환도로, 순환선이 청량리에 출발해서 목동으로 가는 또 내부 그 순환 지하철이 또 뚫리게 되고 그다음에 면목선이 또 개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교통의 아주 그 서울에서 가장 발전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청량리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통시장일 텐데요.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실까요? 우리 동대문에 이제 전통시장이 한 19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청량리 일대가 한 10여 군데가
전통시장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은 우리 동대문 구민만이 아니고 서울 시민, 더 나아가서 경기도, 강원도 또 이렇게 전 국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꽤나 노력을 했죠, 그동안에. 그래서 그 일대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모든 그 비가리개라든지 또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주차장 확보까지 아마 한 2, 3년 정도 되면은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중에 하나죠.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성과들 어떤 것들 또 있을까요? 청년 실업 문제 참 많이들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민간이 많이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자체적으로 단기 일자리를 구청 내에 늘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1년에 그 일자리 알선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100여 명 정도 일자리를 알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동시장 내에 여러 가지 청년몰을 만들고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그 뭐랄까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청량리역 광장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와서 창업을 위한 그러한 토론도 하고 그러한 실습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네, 저도 참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서 또 저출산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보육, 또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들 펼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저출산 문제를 좀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기 좋은 동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보육 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그 세금이 들어오는 재정 자립도는 14번째 정도 들어오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 환경에 대해서는 구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렇게 해서 한 255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어린이집들의 보육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번째 정도로 예산을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니 해도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대문구는 강남 지역에 비해서 어떤 인프라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의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또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예산도 좀 많이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53억 정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서울의 25구 중에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이제 60억 정도를 가지고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도 있었어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의 202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동대부고가 2위를 했었고 4년제 대학 진학률 그 다음에 희경여자고등학교가 6위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보육과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함으로써 그런 청년들의 그런 일자리 또 출산율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대책 이런 것도 같이 세워 나가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육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 많이들 찾고 계신데요. 동대문구에서 좀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곳 추천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대문이 사실은 좀 그런 휴식 공간이 많지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봉산 일대를 잘 정비를 했어요. 6년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봉산을 정말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정비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계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가도록 했고, 다니시도록 했고, 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돌 수도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거기에 휴식 공간을 취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중량천 뚝방길도 다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문화 공간으로 좀 잘 정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요즘에는 참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네. 나름대로 체육 시설들도 지금 우리가 그 동대문에 체육센터가 있고 또 문화회관이 있고 또 그 구민센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금년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다른 녹지 공간인 천장산 숲길도 좀 개통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 동대문에 이제 수목원이 있잖아요. 참 오래된 전통 있는 가장 오래된 그 좋은 수목원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희귀식물이라든지 이런 천연식물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이 안 됐더랬어요. 주말에만 이제 개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까 해서 수목원과 오랜 동안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한쪽 길로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길을 만들자. 그래서 천장산 숲길, 그쪽 이제 끝자리가 천장산인데 수목원을 거쳐서 천장산으로 해서 연결하는 이 우리 배봉산 둘레길처럼 여기도 그런 그 숲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휴식 공간으로 네. 이렇게 제공하려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완공이 되면 저도 한번 꼭 걸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네. 예. 날씨가 또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준비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고 하절기가 왔는데, 이렇게 많이 더워지게 되면은 사실 그 취약계층이 걱정이 되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갑자기 더워졌다가 또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이러거든요. 지난해에도 39도까지 동대문이 올라갔더랬어요. 이럴 때에 그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취약계층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그 여름 그 쉼터 이런 것도 저희가 한 150여 군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좀 쉬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들은 보니까 여름 그런 냉방 제품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데는 선풍기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선풍기를 구입하고 쿨매트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6월 초부터 그런 저소득층들, 취약계층들을 전부 다 지금 동별로 전부 다 이렇게 일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여름을 어떻게 좀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맞춤형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그런 취약계층들이 더운 여름을 잘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부터 올여름 무더위 대비까지 다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또 계획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얘기해 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동대문에 하나밖에 없는 촬영석 거리가 있어요. 촬영석 거리가 있는데 이게 60년대 영화를 한 80편 정도 찍었던 그런 그 유서 깊은 곳이 있는데 여기 촬영석 거리를 잘 복원을 해서 문화인들에게 또 영화인들에게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영화의 거리도 좀 만들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 내에 최대의 고미술 상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고미술 상가는 인사동에 많이 있었는데 인사동 못지않게 저희 지역에 고미술 상가가 많이 있어서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고미술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미술 분야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고미술 전시관도 좀 만들고 그 주변 환경 여건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서울시가 특별히 아파트를 주택들을 부수고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 재생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응모를 해가지고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5개년에 걸쳐서 재생 사업을 해나가고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들이 더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또 제기동 쪽에 감초마을에도 저희가 그것은 국비까지 포함해서 또 125억을 확보를 해서 거기도 이제 재생 사업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장안동에 또 그 자동차 중고 시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성동구와 동대문구와 같이 서울시가 함께해서 거기도 200억을 들여서 자동차 부품 상가의 그런 그 재생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우리 동대문에 학교 부지가 있어서 학교를 교육청에서 그 도저히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을 하거나 이전을 못 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모든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인데 마지막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학교 부지가 안 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면은 며칠 전에도 교육감님 만나서 학교 부지를 가부간에 좀 결론을 내주라 그랬더니 정말로 어려운 지금 사정이다. 어디 옮겨올 데가 없고 신설은 불가능하고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마지막까지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보고를 해서 그러면 학교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우리한테 큰 숙제로 남아 있고 또 이문동 지역에 연탄 공장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연탄을 떼는 서울의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해야 가야 되겠는데 또 외곽은 외곽대로 이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저희가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 잘 추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동대문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풀린 것들은 막 면목선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풀려 나가고 있고 나머지들이 또 이제 정리돼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문동 연탄 공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부지 문제, 그 다음에 또 장안동에 있는 그 터미널 문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한 3건 정도가 지금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할 건가를 서울시나 또 중앙정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연탄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기업주하고도 늘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그래도 오래된 도시이기는 하지만은 살고 싶은 동네가 되도록 또 살고 이사 오고 싶은 동네가 되도록 국민들께서 저를 여러 차례 이렇게 구청장으로 뽑아주셨으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요즘에 지금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특히나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좀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또 중앙정부가 경제 문제는 풀어나갈 것이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자영업자나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힘드시지만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갖고 또 꾸준히 같이 손잡고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 동대문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살고 싶은 동네, 이사하고 싶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같이 노력을 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요. 정말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동대문을 위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더 큰 성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NB 열린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